군인과 경찰의 등에 죽창으로 찌르는 이 세력이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대응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완전히 김정일의 핵 앞에서 벌거숭이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위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면은 반드시 두 개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희 국방장관이 며칠 전에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으로 있을 때 한미연합사 해체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지만은 지난 8일날 전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어보고 과거는 과거고 오늘 내일 이상희 장관이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일이는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 민족 공멸의 모험을 하는데 김정일 정권은 반인도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김정일 뒤에다가 위원장이란 이름을 떼버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이 김정일 뒤에서 위원장이란 이름을 뗀 사람은 이상희 국방장관 처음이에요. 이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은 우리는 반격해가지고 그 길로 통일해버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한테도 박수를 보내줍시다. 지난 5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서 사법정의의 구현을 피하기 위해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5월 23일 날 자살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언론이 같이 자살했습니다. KBS, MBC 그날 자살을 했어요. 자살이라고 보도하지 않고 서거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신서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그 일주일 전만 해도 KBS, MBC가 앞장서가지고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앞장서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욕하던 그 자들이 같은 입으로 일주일 만에 세종대왕 같은 사람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런 KBS와 MBC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편히 잠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KBS, MBC를 절대로 언론기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기관은 선동기관입니다. 선동기관은 선동기관으로 대우를 해줘야지 KBS, MBC를 언론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언론 자유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법치를 파괴하는, 진실을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김정일을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김정일을 우리는 민족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노무현의 죽음을 서거라고 부르는 자와 노무현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진실편에 서 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을 했고 한 개인의 죽음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예의를 갖춰가지고 국민장까지 잘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장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통령이 보낸 화환을 짓밟아버리고 두 번째 보낸 화환은
뒷구석에 처박아 놓고 연결식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세계로 중계되는 그 연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욕설을 퍼붓고 국무총리도 문상 못하게 하고 이회창 총재한테는 계란을 던지고 국회의장도 문상을 가로막는 이런 우리나라 장래 문화사상 가장 예의 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동정심도 없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참으로 그 지지자들이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홍보수석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을 철면피라고 욕을 하면서 그 봉화마을은 민주주의의 성지다. 봉화마을에 가는 것은 성지순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노무현 씨를 2번, 3번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죽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비대칭형 전략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총을 들고 나오고 조선군은 활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말았습니다. 핵무기장을 한 북한과 대포를 가진 한국군은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안에는 김정일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등 뒤에 언제든지 비수를 꽂을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자들하고 싸울 것이냐? 북한은 국군이 맡아야 됩니다. 내부의 죽은 누가 맡아야 됩니까? 내부의 적은 첫째 검찰이 맡아야 됩니다. 경찰이 맡아야 돼요. 국정원이 맡아야 됩니다. 기무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530만 표 차이로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국회에서도 좌익 세력들을 거의 일소를 해가지고 자유선진당하고 한나라당이 3분의 2 의석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데 나올 필요 없이 뒤에서 쉬면서 경찰이 열심히 좌익 사냥을 하는 것을 즐기면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 나왔습니까? 왜 여기 우리가 나와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여기 저 앞에 말씀드린 분들을 보니까 김대중, 김정일을 규탄하는 것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을 했습니다.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제는 법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법치를 세우는 것은 안보를 세우는 길이고 경제를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법치를 세우는 데는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공권력이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직접 깽판 세력하고 싸우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경찰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당이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부한테 최후 통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최후 통첩이냐? 언제까지 법치를 확립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김대중 씨를 법적 조치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이명박 탄핵운동, 한나라당 해체운동을 벌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혼자서 싸우면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조직으로 싸우면은 힘이 있습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조직으로 싸우니까 군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애국자십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기분 좋게 헤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 KBS, MBC,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통령 청와대 총리실로 마구 전화를 걸어가지고 편지를 쓰고 해서 구체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같이 싸우기 위해서 애국단체 총협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